예, 반갑습니다. 자, 무소TV 전문가 진검승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박셀바이오 주가 흐름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셀바이오는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을 했었는데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한 10월 20일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점은 2만 원이었고 이제 1월 초까지 이제 급등을 쭉 이어나갔는데요. 주가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30만 원에 육박을 했었죠. 그래서 저점 대비 한 15배 가까이 이제 급등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크게 급등한 종목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박셀바이오가 이제 30만 원 근처까지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의 주가 하락이 70%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8만 원 초반까지 찍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 70%까지 이제 급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지난주였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상한가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래서 단기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상한가가 나올 때 나왔던 이 대량 거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최근에 이 상한가가 나온 이유를 아셔야 되겠는데요. 2월 25일 날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려견 전용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인 박수루킨 이 제품이 이제 정부 승인 이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터진 거래량을 잘 보시면 오히려 앞에서 터진 거래량보다 다소 거의 같거나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반려견 전용 항암 면역 치료제인 박수루킨 때문에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때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세계 최초 반려견 항암 면역 치료제, 정확한 얘기 정확한 명칭은 박수루킨 이제 1호라고 하는데요. 이 품목 허가 공식 접수를 했다. 뭐 그런 소식에 그런 기대감이 급등을 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려 15배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70% 반토막 이상이죠. 70%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상한가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상승을 시작했을 때와 동일한 재료 그리고 거의 동일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 상한가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반등이 나온 자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 이게 뭐냐면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인데 일단 매물대 분석부터 먼저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주가가 작년 10월 달에 급등을 하고 나서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지금 눌림목에 나오고 나서 이렇게 또 상승을 했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에 이만큼 올라왔던 걸 1차 상승 그리고 요거를 2차 상승이라고 합니다. 즉 요 가운데 요거는 결국에는 급등 중 나오는 이제 다중 눌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주가가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주가가 하락하다가 어디에서 반등이 주로 나오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다중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옵니다. 즉, 자, 매물대 차트를 꺼놓고 보시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주로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매물대를 이렇게 임의로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즉 주가가 급등했다가 옆으로 돌렸던 이 자리 보이시죠? 여기가 매물대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박수루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박수루킨 그 항암 면역 치료제 요거와 똑같은 동일한 재료를 집어넣어서 주가를 급등시켰다는 얘기죠. 즉 기술적 분석으로 따지면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거의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8만 원 초반까지 떨어져서 8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70% 급락을 한 거죠. 주식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지간하면 반토막 정도까지 주가가 급락을 하면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박셀바이오는 마이너스 50%를 넘어서서 마이너스 70%까지 급락을 한 이후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앞에서 있었던 이 매물대와
그 다음에 과도한 낙폭과대, 이것 때문에 지금 급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것까지는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낙폭과대 주식이 이 매물대에서 반등 나오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거래가 많이 나오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급등을 시작할 때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급등을 하면 그 급등세, 그 다음에 그 상승세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그죠? 3개월인가요? 3개월 정도 만에 15배나 급등을 하고 나서 주가가 70%까지 급락을 한 이후에 나오는 급등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반등입니다. 그죠? 반등 나올 때 거래량이 앞에서 급등을 시작했을 때 거래량과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세력이 다시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세력이 팔고 나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면은 좋게 보겠는데요. 절반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력이 매집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상한가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아까 박스루킨이라는 그 항암 면역 치료제 그 얘기를 하면서, 즉 재료도 새로운 게 아니라 재탕입니다. 재탕. 새로운 이제 호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 재료도 재탕을 했는데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재탕을 했는데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질 이유가 있을까요? 새로운 이슈도 아닌데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부터 이제 자 보세요. 이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면 정말로 세력이 매집한 게 맞다면 이 양봉 있죠? 상한가 요거를 깨면 안 됩니다. 즉 이 저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한가 나왔을 때 이 시초가를 앞으로 깨면 안 돼요. 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밑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시초가를 이 앞으로 박셀바이오가 좀 더 하락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시초가를 지켜내고 다시 올라온다면 이거는 즉 이 거래량은 세력이 매집하려고 들어온 거래량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제 박셀바이오의 주가 흐름이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눌림목이고 세력이 매집일 것이고요. 그리고 주가는 15만원, 20만원, 그리고 25만원대까지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깨진다면, 그것도 거래 없이 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력이 매집한 게 아니겠죠. 반등 나올 때 오히려 세력이 빠져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그때는 더 지독한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량 거래량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대량 거래량이 이제 터지고 그 다음에 재료도 새로운 게 아니라 재탕을 한 것이라면 신중하게, 신규 진입은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물리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힘들을 내셔야 될 텐데 추가 매수, 물타기도 지금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네.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시초가를 깨면서 떨어지게 되면 비중은, 물타기를 만약에 하셨다면 비중은 더 늘어나서 더 심한 고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다시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은 뭐냐면 매물대 싸움이거든요. 네. 주가가 떨어질 때 보시는 것처럼 계단식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럼 올라갈 때 문제가 있죠. 왜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매물대가 됩니다. 매물대. 물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자, 매물대 차트를 다시 켜드릴게요. 보기 쉽게. 자, 여기를 당겨서 보시면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 이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당겨서 보시면 매물대가 어디에 많은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보세요. 어디에 많아요? 이 가격대에 매물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대량 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대를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못 올리고 있죠. 잘 보시면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대 하나 지금 청소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당겨서 볼까요? 자, 보세요. 거래가 별로 없는 매물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올리고 있죠.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재료가 좋은 게 나와서 다시 올라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개인들은 여기에서 매집을 더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매물대는요, 여기보다 이 매물대가 더 악성입니다. 가격대는 한 17만 원 정도부터 매물대가 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박셀바이오 같은 이런 자리에서는 박셀바이오가 앞으로도 이제 뭐 좋은 그 기업 경영을 해서 뭐 투자자들한테 좋은 수익을 또 내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은 현재 기업 가치를 떠나서 굉장히 과열돼 있고 몰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매수나 아니면 기존 보유자들도 물타기는 좀 신중하셔야 돼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셀바이오가 여기에서 급반등이 나온 이유는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서 다중 눌림목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것이고요. 상한가가 나오면서 급반등을 해줬는데 재료가 앞에서 나왔던 거하고 동일한 재탕입니다. 근데 재탕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양봉 있죠? 이 양봉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봉을 주가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양봉이 시초가만 지켜준다면 다시 눌림목이 형성이 돼서 주가가 올라올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이 시초가를 이탈한다면 그때는 지독한 하락이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또 들어가서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위에 악성 매물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개인 투자자라면 저는 이 종목보다 좀 다른 종목을 공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박셀바이오에 이제 물려서 마음고생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물타기 하시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공략하셔서 거기에서 더 좋은 수익을 내셔가지고 손실을 만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전문가를 지금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제 경험상 이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확률상 긍정적인 흐름보다는 부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박셀바이오가 앞으로도 이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향후에도 더 확인을 해보고요. 또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무소TV 전문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